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치유대책의학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이 따스한 봄이 되면 깁스 환자가 많아지고 어린이 질병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이 봄의 림프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을 하죠.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살아나는 시기가 봄입니다. 인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37번째 이야기는 봄철에 찾아오는 림프관 이상 질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봄이 되면 따스한 온기로 우리 체내에 있는 림프액이 요동치면서 생겨나는 시전 질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242쪽에서 26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와 림프액, 림프질에 관한 것은 새롭게 구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절에 생겨나는 철가리 시즌 질병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도 이 계절에 따라 적응을 하죠. 첫 번째, 이 계절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습도와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죠. 자, 계절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외부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내부에서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 즉 기운, 전기가 허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계절, 온도와 습도가 인체를 엄습하여 생겨나는 자연 환경적인 충격과 싸우면서 철가리 질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철가리 질병의 주된 요소는 바로 이 온도와 습도죠. 온도와 습도 차이로 우리 인체 내에서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 봄은 건조함 그리고 따스한 바람에 의한 질병으로 어린이 질병이 가장 많은 시기가 봄이에요. 네 번째, 그 다음 초여름이 되면 이제 청소년 질병이 많아지죠. 그 다음 여름이 되면 중년기층에서 위장병, 소화병 등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 초가을이 되면 장년층의 질병이 많고 겨울철 되면 노년층에서 기관 질병이 주를 이룹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 겨울철 질병은 저체온, 저온으로 인하여서 전 연령대의 질병이 유발되는데 특히 고령자에게는 운명을 달리하는 주 계절이 바로 추운 겨울철입니다. 즉 겨울철의 슬픔이 오는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따스한 봄은 림프절 이상으로 발목 질병, 어린이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철가리 질병 중 봄철은 겨울철 내내 차가운 겨울철 내내 체내에 움츠리고 적체된 림프액들이 봄이 되면 따스한 온도로 혈류가 살아나면서 림프관도 함께 움직이죠. 움직이다 보면 이게 적체되었던 것이 피부로 빠져나오고 발악하는 질병이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고 성인인 경우에는 발 위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히 성장기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림프액이 피부로 빠져나오는 질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림프액과 체내 염증이 빠져나온 어린이 질병으로는 이 바람병, 품병인 풍진에서 입안의 구내염 혹은 편도, 유행성 이하선염 혹은
볼거리, 볼이 퉁퉁 붓죠. 혹은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병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이 따스함이 극에 달하는 늦은 봄이 되면 이제 발목이나 팔목의 혈류가 이제 심장에서 먼 쪽의 차가워진 부위가 살아나면서 이 조직세포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이 조직들이 적응을 미처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삐걱삐걱 사고가 잘 생깁니다. 즉 안전사고의 우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바로 이 봄철이에요. 다섯 번째, 따라서 늦은 봄이 되면 주위에 발목을 젖혀서 깁스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봄철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질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청소년이 되면 이제 무릎을 다치거나 안면 홍조에서 치아, 편도선염, 그다음 기, 중이염, 혹은 팔꿈치, 습진, 간기능 이상, 혹은 피로감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절마다 혈류가 이동하며 발생하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봄은 나무, 목의 계절이죠. 그래서 간, 설계가 가장 취약한 시기가 봄철이에요. 자, 첫 번째, 왼쪽의 음양 오행도의 목화 토금수를 살펴보면 이 봄은 목, 나무의 기운으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 특히 인체의 간, 담낭, 설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눈, 목, 발목, 관절, 근육 이런 관련 질병을 조심해야 될 시기가 바로 봄철이에요. 두 번째, 여름의 계절이죠. 화는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심장이나 소장, 위장 이런 것이 살아나는 계절이에요. 혈액의 흐름이 온몸에 절정기에 달해서 체액이 많이 소진 빠져나가서 안구 홍조나 안면 홍조나 혹은 입안의 질병, 구내염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늦은 여름, 초가을쯤 되겠죠. 늦은 여름은 흙의 계절이므로 온기가 천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전달되어서 몸 가장 안쪽에 있는 비장, 위장 이런 질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의 계절, 가을이 오게 되면은 몸이 서서히 수축되고 근육이 긴장되는 시기이므로 이 폐와 대장의 혈류 흐름이 서서히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겨울이죠. 엄의 계절. 겨울은 물의 계절입니다. 따라서 물과 관련된 것, 하수 종말 처리장인 신장과 그 다음에 비뇨기, 방광 등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뼈, 골수, 뼈 손상, 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림프질을 잘 다스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겨울의 계절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럼 본격적인 봄바람의 습격, 즉 풍으로 철가리 질병을 하는 시기가 바로 봄입니다. 이 개나리가 피고 이 꽃이 피고 새싹이 돋을 때 그 두꺼운 껍질을 박차고 나오려면 거기에 뚫어야 되는 독소, 호르몬 이런 것이 막 온 천지 날려다니죠. 그래서 겨울철에 있던 또 수많은 바이러스들. 자, 첫 번째, 봄은 온도 변화가 심하고 겨울에 움츠려 있던 동면 상태인 미세한 세균, 바이러스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바람을 타고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꽃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죠. 껍질을 박차고 나올 때의 여기 있는 독소 호르몬이 온 바람을 타고 인체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차디찬 겨울의 온도와 봄의 온화함이 거듭되죠. 춥고 덥고 춥고 덥고 하면서 이 대류 공기가 요동을 치면서 이 바람을 타고 오는 풍사로 유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세 번째, 바람의 특징은 활동적이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죠. 머리 위와 밖으로 향해 열을 발산하고 혹은 추워지고 하는 이런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피부와 안면 장애를 주는 두통, 발한 혹은 감기와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것을 상풍이라죠. 바람에 의해서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풍,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경기도 하고 풍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 정상으로는 이제 머리가 슬슬 열이 나기 시작하죠. 바람을 쐬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머리가 무겁고 또 콧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꽃가루 알러지에서 가벼운 기침, 결막장애, 눈물, 재채기, 목 안에 가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는 봄바람의 낮은 공기로 인하여 모세혈관이 순식간에 막혀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차가운 공기가 허파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저체오는 조직의 부위에 질병이 내 안에서 생기는데 크게 호흡기성 질병과 경풍, 중풍 이런 것이 잘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곱 번째, 또 늦은 봄이 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혈류가 살아나면서 이 조직이 비대칭,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따스한 온기로 혈류가 살아나면서 특히 발목 조직이 이 메커니즘의 변화가 생겨나며 미처 적응하지 못한 근육들로 인해서 발을 젖히거나 삐치거나 다쳐서 깁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이 봄의 계절이에요. 다섯 번째, 자, 봄철을 또 림프액이 요동을 치죠. 림프의 기능과 역할, 그 이상으로 생기는 부종과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동맥에서 피를 보내면 여기에는 영양소들이 세포가 쏘고 나면 이 림프절로 이동해서 림프절에서 여과 정화한 다음 다시 정맥으로 보내서 순환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림프계는 몸의 면역 체계와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번째, 림프관이 인체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겨울철 저체온으로 인해서 적체된 체내 림프관 속의 노폐물이나 혹은 독소를 배출하는 하수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림프관들이죠. 이런 조직이 추워서 막혀 있다가 이제 몸이 데워지면서 따스한 봄이 되면서 조직이 살아나니까 그 염증 림프액이 오갈 데가 없죠. 그래서 그게 막 피부로 나오는 현상이 가장 많을 때가 봄입니다. 이게 바로 림프절이죠. 림프절에서 여과, 암세포나 죽은 세포, 혹은 백혈구 염증 이런 것을 여과 청소한 다음에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 따라서 고장난 림프절과 림프관 주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 피부가 부어오르죠. 즉 림프액의 염증의 탈출 작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봄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흔한 질병으로는 우선 수족구병, 수, 족, 구, 손, 발, 입안의 병이 생겨나고 또 구내염이 생기고 유행성 이하선염, 결막염, 알레르기, 풍진, 홍역, 비염, 발목 부상, 손목 이상 등의 질병이 봄철의 시즌 질병입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럼 주요 질병의 원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림프계의 기능과 림프관의 고장 원인으로 생기는 부종과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림프절. 자, 첫 번째,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 림프조직, 즉 림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림프관의 림프액을 운반하고 면역세포가 모여 감염과 싸우는 역할을 하며 싸우고 난 뒤에 림프절로 이제 보내게 되죠. 두 번째, 림프 조직은 가장 많은 곳이 편도선 혹은 비장, 흉, 가슴선, 흉선 등으로 구성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신으로는 또 림프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림프관이 혈관 사이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림프관들이. 그래서 영향을 주고 받고 면역세포들이 나와 싸우고 한 다음에 다시 회수가 되는 관이죠. 세 번째, 림프관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체액을 수집하여 즉 찌꺼기를 수집하여 정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림프액을 통해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 부종, 피부가 붓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붓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 림프관은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경로로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 장에서 흡수된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 등을 혈액으로 이동시켜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세포가 먹고 살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림프관의 고장 원인은 외상 혹은 수술로 인해 림프관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 특히 암 수술 후에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림프관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갑자기 염증이 많이 생겨 림프관이 막히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지나치면 이제 내 안에 병이 생기죠. 일곱 번째, 혹은 가족력, 선천적으로 부모들로부터 림프관의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물려받아 태어났거나 혹은 기능 저하로 태어난 경우에도 림프 부종, 림프구 주위에, 림프절 주위에 이 부종, 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덟 번째, 특히 과도한 체중, 살찐 사람은 림프액의 흐름을 전부 다 막아 방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부위는 나중에 그 부위만 계속 더 찌게 돼 있죠. 여덟 번째, 이 림프관들이 막히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암세포가 림프관에 침투되거나 림프절로 전이되면 림프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결국은 유방암이나 림프절암 혹은 피부 여기저기 부어오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 봄은 림프관의 고장으로 염증이 피부로 나옵니다. 이런 염증. 저는 농백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농백혈 속에 손끝, 발끝으로 모이는 것은 림프액이라 해도 되지만 그 중에 죽은 백혈구, 림프구의 염증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농백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림프관이 고장나면은 림프액이 제대로 정맥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피부가 부어오르는 부종이 발생합니다. 퉁퉁 붓는다는 얘기, 즉 살찐다는 이야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상처가 나거나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렇게 붓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부어버려요. 두 번째, 림프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은 조직에서 생성된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여 체내에 축적되다가 그것이 한계에 이르면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즉 살이 찌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림프관의 손상이나 혹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감염되면은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양산이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며 그래서 여기저기 살을 찌우거나 뭐 홍반점, 심하면 흑반점 혹은 피부가 부어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림프관이 손상되면 면역세포의 이동을 방해하여서 감염에 의한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손상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가 제대로 오지 못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이야기죠. 지고 나면 결국 감염이 되죠. 이때 염증이 무제한 발생하며 붓는 것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붓게 될 수, 이렇게 퉁퉁 부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림프 부종의 증상을 진단하는 방법은 부풀어 오른 부위를 잘 관찰해 보면은 림프관이 손상된 부위가 먼저 붓게 됩니다. 이때 치료해야 됩니다. 한 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다음 그곳이 피부가 터질 듯이 팽팽하고 탱탱하게 느낌을 주면 이미 이거 뭐냐 림프액이 빠져나오거나 하고 빠를수록 빨리 완치가 됩니다. 심하면 목 쪽에 임파선염이 부어서 보세요. 이런 악성 종양 암덩이가 됩니다. 초기에 뭐 조그만 그 여름처럼 커졌던 게 결국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피부가 이렇게 팽팽해서 부풀어 오르고 부종이 좀 생겨지면은 해당 부위에 통증이나 근육 사용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부종이 지속되면 그 다음 피부가 변색되거나 피부 두께가 점점 더 두터워지게 됩니다. 거기는 이미 두터워진다는 이야기는 림프액이 이미 굳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림프 부종이 생기지 않게끔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 조그맣게 생길 때 초기에 다스리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자, 여덟 번째, 림프 봄철 부종으로 나타나는 주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봄철은 1년 중 가장 많은 새 생명을 만드는 시기죠. 수많은 씨앗의 발화에서 수많은 나무나 씨에서 새싹이 돋고 또 수많은 곳에서 꽃이 개화하죠. 이렇게 새로 탄생될 때는 그 껍질, 그 표피를 뚫고 나올 때 생기는 독소, 그 뚫는 호르몬이 이제 증발해서 온 공기를 타고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뚫고 나올 때 생겨난 독소와 호르몬이 바람을 타고 인체를 공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족구병이죠. 손, 발, 입, 즉 구강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역력이 아주 낮은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죠. 이것은 겨울철에 저체온으로 적체되어 있던 손과 발, 입 안에 있는 림프액의 염증이 한계에 이르러서 따스한 봄이 되니까 이제 피부로 탈출시키는 작전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곳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염증이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볼거리 마찬가지죠. 이 볼거리는 여기에 편도선염이 있죠. 림프절이 많은 편도선의 염증이 뺨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여기 붓고 여기 부었죠. 그럼 세 번째, 풍진. 자, 피부 여기저기 부분 발진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 풍진을 3일 홍진이라고까지 하죠. 즉 입안의 염증, 구강염, 눈의 충혈, 두통, 혹은 여기저기 피부가 붓거나 혹은 발진 등으로 열이 나기도 하며 림프절이 노폐물로 막혀서 어떤 특정 부위가 또 퉁퉁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볼거리처럼 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홍역이 나타납니다. 피부 앞면에 장애를 주는 두통, 반란,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것을 상풍이라고 하고 경풍, 풍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풍진과 홍역은 이 림프액이 너무 한계에 지나치면 거기에 침투한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풍진과 홍역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달라요. 그 다름의 차이지 결국 질병의 원인은 바로 림프액이 과다하게 적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5번째, 결막염이 나타나죠. 봄철, 꽃가루, 황사 등의 미세먼지를 안구의 안압이 높아 눈물샘의 기능 이상으로 눈물샘에서 여기서 정화하고 여과하고 죽이고 멸균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제 안구가 충혈되거나 눈에 염증이 생겨나기도 하고 눈과 주위가 이렇게 붉게 압이 높아서 상기되기도 합니다. 자, 9번째. 봄철 조직, 세포들의 반란으로 나타나는 발목 부상의 예방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봄 되면 이 깁스환자가 많다 했죠. 이 발이 차가운 사람은 따스한 봄의 온도로 인해서 발목의 혈류가 여기저기서 살아나는데 이 근육의 조직들이 어떤 쪽은 살아나고 어떤 쪽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서 좌충우돌 근육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발을 접치게 되고 엎지르게 되고 그래서 발목 부상, 안전사고 시즌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시즌이 봄이라 했죠. 두 번째, 따라서 이 비만은 림프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이 봄철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렇게 발목 깁스를 하지 않으려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림프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봄이 시작되면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예비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 혹은 입 숨을 내쉬는 숨을 잘 쉬고 혹은 적당한 햇빛을 보는 것. 림프를 살리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태양보기, 두 번째가 후 하면서 림프를 움직이는 것, 세 번째가 적당한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하여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림프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야 발목 부상이 예방됩니다. 네 번째, 한편 림프액 속에 잉여 지질, 잉여 단백질, 남아도는 단백질과 지질이 많으면 결국은 세포가 서지 못하면 그게 잉여돼 남아있어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 과도한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채식 위주가 좋다는 이야기죠. 또 적당한 수분을 섭취해서 림프 간의 체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목 부상까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또 피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로 상처가 생기면 즉시 치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인체에서 가장 나쁜 림프액, 즉 농백혈의 하치장이 바로 손가락에 제일 많이 생겨요. 이걸 빼주면 예방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 림프관의 염증을 빼내기 위해서 제 강의 125강 기본 손따기를 해보세요.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봄철 안전사고 발목 다칠 일이 없습니다. 왜? 미리 손끝 발끝에 모인 염증의 하치장을 빼줬기 때문에 다른 인체 전체의 림프액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손따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이제 발목, 이 아치, 건강할수록 아치가 커지죠. 자, 발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죠.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8번째 이야기는 보행, 어떻게 거느냐. 자, 노화를 정지시키는 걷기 비법, 즉 걸음걸이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노화의 정지 시계인 보행법을 다음 주에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알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